L2 1962년 3월 27일 친애하는 미스터 디아즈. 알아차림에 대한 빨리아. 당신이 분명히 알고 있듯이 빨리아는 삼파잔나입니다. 수다들에서 그것은 흔히 사띠,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과 연결되고 합성어인 사띠, 삼파잔나는 마음챙김과 알아차리는 것과 연결됩니다. 사띠 빠따나 수다에서 몸의 움직임에 대한 알아차림은 몸에 대한 마음챙김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아마도 그것이 마음챙김과 다르지 않지만 알아차림은 의미에서 보다 전문화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흩어지지 않는 일반적인 집중 상태입니다. 반면에 알아차림은 보다 정확하게는 자신의 행동 또는 생각, 감정 등이 그냥 지나가도록 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찰하에 자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 붓다의 가르침에서 알아차림 수행의 범위를 나타내는 세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A. 비구들이여, 비구들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가 이리저리 걸으면서 알아차림을 수행한다. 앞을 내다보고 제쳐두고 그는 알아차림을 실천한다. 구부리기와 느리기에서 가움과 그릇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보는 것에 있어서 배설 및 배녀 중에 걷고 서고 자고 앉고 자고 일어나고 말하고 침묵하면서 그는 알아차림을 수행한다. 여다나 삼육다. 두 번째 B. 비구들이여, 개발하고 중시할 때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에 이르는 집중의 개발은 무엇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느낌이 지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알고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안다. 감각적 인지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감각적 인지가 지속되는 것을 알며 감각적 인지가 사라지는 것을 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생각이 지속되는 것을 알고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안다. 하고 있다. 세 번째 C. 안 한다요. 비구는 걸어갈 때 알아차리고 이리저리 걸을 때 알아차리며 서 있을 때 알아차리며 앉을 때 알아차리며 누워 있을 때 알아차리며 일을 시작할 때 알아차린다. 안 한다요. 이것이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많이 활용될 때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으로 이어진다. 하고 있다. 다음은 언어의 혼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습관화되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자동 또는 본능, 예를 들면 머리를 굴적이거나 눈을 깜빡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무의식적 행동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심리학과 과학이 이 용법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무의식적인 행동을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붓다는 행동, 깜말을 의도, ចេต나로 정의하며 의식, 웨다나가 없으면 의도도 없습니다. 즉 의식이 없으면 행동도 없다. 의식 없는 행동은 없다. 무의식적인 행동은 전혀 행동이 아니며 예를 들어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거나 바위가 비에 밀려 산비탈을 굴려 내려오는 것과 같은 순수하고 단순한 움직임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기이하게 이것을 신의 행위라고 불리지만 신이 없다면 행위도 없고 오직 바위의 움직임만 있을 뿐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모든 의식은 행동, 마음에 의한 행동, 말에 의한 행동, 몸에 의한 행동이며 모든 행동은 의식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행동이 알아차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무의식적 행동이라고 불리는 것은 고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지 못하고 행해지는 의식적 행동일 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식적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행동을 하기 위해 약간의 생각이 필요한 행동, 즉 의도적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해보지 않은 일을 하거나 드문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를 저지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은 알아차림 없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한 분명히 충분할 정도로 항상 어느 정도의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든 작든 새로운 문제는 항상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만이라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꿈을 꿀 때 알아차림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관찰자 관점으로 깨어있는 경험과 꿈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린 깨어있다고 항상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꿈을 꿀 때는 내가 깨어있다고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악몽을 꾸고 힘들게 깨어날 때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은 우리가 꾼 꿈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성공한다면 그냥 깨어나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과 달리 우리의 깨어있는 삶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알아차림 양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도뿐입니다. 나머지는 삶을 꾸리기 위한 일상적인 일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 미움, 분노, 정욕, 권태 같은 감정적 태도로 인한 개인적인 일 정도입니다. 급하게 해야 할 일상적인 일이 많을 때 감정적으로 분리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고 다른 사람들과의 감정적 만족을 통해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적은 노력으로 가능한 한 빨리 일을 끝내는 것을 선호하고 그 다음은 진흙구덩이에 빠진 버퍼처럼 감정에 휩쓸립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항상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최소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린 앞서 말했듯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지 않더라도 처리하기 위해 알아차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알아차림은 단지 우리 일상의 길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그것은 단지 가난하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그러나 부터의 가르침에서 알아차림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서 자유를 얻을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이 두 가지 다른 목적은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협력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서로 직각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알아차림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 간에는 사용할 수 있는 알아차림이 무엇이든 간에 경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많은 알아차림을 하는 행동, 예를 들면 편지 쓰기 같은 것에서는 자유로 이어진 알아차림의 실행의 범위가 많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의외의 습관에 빠졌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몇 년에 걸쳐 하루에 2번 이상 그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다는 우리에게 이 뒤였다가 쌔카 빗구 길에 도달했지만 아라하스에 이르지 못한 자의 진보에 해를 끼치는 3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일에 빠져드는 것, 집을 짓고 옷을 만들고 잡일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잡담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잠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처음 2가지 일에서는 당면한 과제, 물건 제작이나 단말 설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많은 알아차림을 해야 하며 세 번째 경우에는 알아차림이 불가능합니다. 앞서 인용한 구절에서 자유를 위한 알아차림은 능숙하게 수행하는데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행동, 걷기, 서기, 앉기, 눕기, 다양한 종류의 신체적 움직임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장 잘 수행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앞에 A절에서 잠에 대한 언급은 다시 깨어날 시간을 염두에 두고 알아차림을 가지고 잠에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자고 있는 동안에 깨달음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비구도 일을 하거나 가끔 말하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그는 일을 시작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하고 침묵할 때 그는 알아차림 실천합니다와 같이 가능한 한 주의 깊게 그리고 알아차림을 가지고 행해져야 합니다. 내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통 사람은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는 능숙하게 알아차림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구는 이런 능숙한 행동을 알아차림하면서 할 뿐 아니라 가능한 한 이런 행동에 국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모험에 대한 추진력과 주도권은 사업과 실제적인 일의 세계에서 높이 평가되는 것이며 자유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목적을 위해 이 알아차림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그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이 모든 행동은 의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묻는 것과 같은 정교한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약간의 태도 변화, 약간의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입니다. 우리 행동에 완전히 몰두하거나 동일시하는 대신 우리는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서 우리 자신을 관찰해야 합니다. 즉,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쨌든 행동은 항상 의도적이므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 없이 이미 답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는 답을,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알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나는 즉시 디아저씨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침대에 앉아있다. 다리를 긁고 있다. 동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혹은 $1에서 산다 등등 거의 끝없이 계속됩니다. 만일 내가 알아차림을 수련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계속해야 하며 그때까지 나는 묻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또는 능숙하게 그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깨달음의 수행에 성공하는 것이며 이 상태를 발전시키고 방치하여 그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물론 비슷한 고려사항인 느낌, 감각적 지각, 이 생각에도 알아차림이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무엇을 느끼고 감각적으로 지각하고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답은 다시 한번 즉시 나타납니다.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행동하고 동시에 행동을 알아차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의식 또는 경험의 속성에 대한 어떤 잘못된 개념에 기초한 순수한 편견입니다. 동시에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편지를 쓰면서 숨을 쉬고 있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또 다른 하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것들 모두에게 동등한 관심을 기울일 수는 없지만 이 관심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동과 행동에 대한 알아차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걷기 시작하고 여전히 걷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걷기를 멈추지 않고 스스로에게 나는 걷고 있다라고 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질문에 답하기 위해 멈춰서거나 달리기를 시작하거나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알아차림을 실천해야 합니까? 나는 즉시 세 가지 좋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하는 일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사람은 자신의 신라, 계를 지키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쫓을 때 내가 이웃의 아내를 쫓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자신이 세 번째 계를 어길 지경에 있다는 것을 사실을 숨기지 못하고 빨리 고치는 남자는 자기가 하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쫓는 남자보다 알아차림은 자기 비판으로 이어지고 결과 자기 교정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알아차림은 가열되는 정욕, 욕정 또는 정오에 직접적으로 반대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사람이 자신의 열정을 강력하게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알아차림의 끊임없는 수행은 실제로 열정을 억제하고 점점 덜 자주 발생하게 합니다. 세 번째,
알아차림의 수행은 붓다 가르침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 이유는 담마가 하나의 단일 경험, 의식, 느낌 등 그 자체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험, 의식, 느낌 등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느낌, 경험, 단순한 두통이든 불치의 암이든 이런 것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아니라 모든 경험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몰두하는 일반적인 상태, 즉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것 또는 그 특정한 경험 또는 사건의 상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만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인 경험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의 감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또는 느끼는 것을 알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동 또는 느낌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분리되어서 행동하거나 느끼는 것을 관찰하고 그때 행동하는 것과 느끼는 것의 일반적인 속성이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일어나는 특정한 행동하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단지 일반적인 행동하는 것과 느끼는 것의 예시로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things, 것들의 이 일반적인 속성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붓다의 인도를 받아 아니짜, 듀카, 아나타의 보편적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깊은 10년을 들어가고 있으며 이 쉽지 않은 대상의 어려움을 초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끝.